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자신 레드재민 유블루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옐카3 129회. 와, 많이 왔네요. 2018년 10월에 샤신과 레드재민으로 처음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아, 그랬었어요? 그럼요. 축구부터 한 거죠? 아, 당연히 옐카는 2008년 5월에도 축구부터 했고요. 2018년 10월에도 축구부터 했고요. 오늘도 축구다. 시즌 2도 축구부터 했죠. 그렇죠. 시즌 2도 축구부터 했죠. 네. 오늘도 옐카는 축구. 그리고 오늘도 K리그 이야기입니다. K리그 33라운드 중에 2021 시즌 K리그 1 13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세 분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 시즌 K리그 1 5월 초 한 줄로 지금까지를 요약한다면? 골 좀 넣읍시다. 골이 너무 가물었습니다. 예, 골방음이 심각한 2021년 5월입니다. 골 좀 넣자. 네. 유블루의 묵직한 한마디. 레드재민. 경기장 바깥이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은데 또 생각해 보면은 조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레드가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저는 이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딱 얼핏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무슨 말인지 확 알겠어요. 이렇게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네. 통찰과 여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끄러워야 되는데 시끄럽지가 않다. 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꼭 시끄러운 건 아니고. 네. 샤신의 한 줄 평은요? 역대급 순위 경쟁이다. 네. 새 시즌이 될 때마다 뭔가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역대급 뭐 경쟁, 역대급 뜨겁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올 시즌이 역대급 순위 경쟁일 것 같다. 아주 핫하다, 순위 경쟁이. 예, 지금 뭐 순위표 봐도 딱 나오죠. 감독이 좀 위에 있긴 하지만 그렇죠. 중상위권이 정말 두텁거든요. 네, 하위권조차도 지금은 뭐 하위권인지 상위권인지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죠. 뭐 사실은 지금 뭐 최하위의 승점이 두 자릿수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상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팀은 어디입니까? 강원입니다. 강원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너를 뛸지 몰랐어요.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심한 팀이 될 줄은 몰랐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심지어 교통사고도 났잖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아주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김병수 감독이 올 시즌은 정말 뭐 이런 시즌 처음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할 것처럼 강원이 가장 변동이 큰 것 같습니다. 그 경기력 좋은 날은 놀랄 정도로 점유하고 막 결과를 만들고 그러는데 또 이 팀이 그 팀이 맞나 싶은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역시 강원은 확실한 골잡이는 조금 부족한 팀이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올 시즌에 그런 팀들이 좀 여럿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FC 서울도 그랬죠. 되게 신기한 게 기복이 전체적으로 다 심해요. 그 울산도 3연승 했다가 3경기 망하고 또 3연승 했다가 3경기 망하고 계속 이렇고, 서울은 갔다가 이렇게 되고 포항, 대구 이런 데도 잘 갔다가 한 5경기 잘했다가 5경기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5경기 또 확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확실히 이게 코로나로 쌓인 피로감의 영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20년은 2019년에 정상적으로 살던 체력으로 약간 버텼는데 2021년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이런 이게 리듬이 팬데믹이 완전히 오고 나서 그렇죠. 그 이듬해니까. 예.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기도 내리기도 굉장히 애매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리그의 예측 불가능성이 뭐 최고조에 달해 그렇죠. 있는. 가장 지금 예상과 다르게 가고 있는 팀은 어디입니까? 서울하고 울산인데 울산이 생각보다 울산이라고 주어가 울산이 되어야 될지 홍명보 감독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주니오의 공백을 있기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못 메우나라는 약간 지금 실망감? 앞에서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홍명보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또 뭐 끌고 들어간다. 아니지. 아니 이거는 근데 합리적 의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옷도 빨간색으로 준비하지 준비하고.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네.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좀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클럽이 지금 3, 4, 5등 하고 있는 클럽들인 것 같아요. 제주, 대구, 수원. 이 세 클럽이 좋은 쪽으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정말 남기일식 축구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자와다 선수라든가 제르소 선수라든가 요 선수들만 조금 더 터지기 시작하면은 제주는 더 무서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골이 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덜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수 전체가 잘 뛰기 때문에 이런 팀은 실점을 쉽게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주는 분명히 강점이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만 조금 더 가시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대구를 요번에는 대구 팬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 6강보다는 6하 쪽으로 봤거든요. 대구가 정말 센세이션을 몰고 왔던 근년의 아주 스타팀인 거는 맞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약간씩 약해지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 그게 1번이고 여기에는 가장 또 핵심이 뭐냐. 세징야 선수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비하면은 턴오버라든가 이런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고려 대상이 됐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네. 김대원 선수, 대ያን 선수, 류재문 선수 이런 선수 등등이 이제 팀을 떠났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차지하던 비중이 작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대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참 잘하더군요. 지금 있는 선수만으로도 완전체만 되면 강하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해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대구가 지금 좋다는 거고 수원은 사실 제주와 좀 비슷해요.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많이 뛰고 공수 전환의 속도가 빠르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또 조직적이고 이런 카운터 부분들이 어택이 무시무시하죠.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네, 무시무시하고 여기에 정말 K리그의 음바페 같은 그런 향기를 풍기는 정상빈 선수가 있고 네. 중원에는 강현묵 선수가 있고 한석정, 고승범 선수 계속 퀄리티 높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김태환 선수는 사실 22세 이하 같지 않은 선수로서 이미 뭐 팬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이기재 선수. 네, 이기재 선수 말씀은 그 추가로 꼭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기재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제2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가 예전에 이제 연령별 대표라든가 그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아주 공격 재능이 뛰어난 윙백으로서 각광받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이후에 조금 좀 잠잠한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하는 이기재 선수의 모습은 정말 이거는 제2의 전성기가 완벽하게 이제 왔습니다. 축구를 알고 한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원도 제리치 선수, 니콜라우 선수 쪽이 조금 문제 아닌가. 안토니스 선수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올 시즌 현재까지 느끼는 K리그의 약간 공통점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은 생각보다 조금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미합니다. 동계 훈련을 조금 충실히 못했다든가 합류 자체가 좀 늦어졌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좀 겹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과 약간 다른 거는 지금 어떤 커리어나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던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생각만큼 터지지 않는 선수들이 지금 각 팀에 여러 명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한. 네. 축구 잘했던 선수들은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지금 K리그 이 뜨거운 순위 경쟁이 그 선수들을 충분히 다 모든 팀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는 약간의 뭐 물음표는 있죠. 예. 이제 20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스프링 라운드 돌입 직전까지 13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장기 레이스 지금 마라톤으로 따지면 13라운드면 이제 한 15km 네. 미터 정도 달린 거예요. 뭔가 좀 지금과 다른 행보,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 같은 팀. 잘할 수 있는 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인 것 같고 올라올 거다.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 높은 팀은 근데 가장 위험한 팀은 역시나 성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남이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텼거든요. 성남이 막 3위도 찍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3라운드까지 저는 변수가 컸던 건 코로나도 있지만 정말 말씀하셨듯이 이 마라톤을 하면 15km까지는 빨리 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데 지금은 정말 2경기씩 계속했거든요. 이거는 강팀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성남이 그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잘 버티더라고요. 축구가 어느 정도 전 통계고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이게 그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팀들이 치고 올라오거나 했을 때 성남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다른 팀보다 많지 않나. 이번에 샤신께 드리겠습니다. 완전 좋은 쪽으로 할게요. 네.
인천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거는 인천이 예년들에 비하면 지금 이미 승점을 많이 땄어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해는요. 야, 1승을 언제 하지? 막 이런 때도 네. 있었잖아요. 지금은 승점을 이만큼 바로 지난 시즌. 네,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제가 왜 인천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냐면 무고사 없이 해낸 승점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물론 조금 단조롭기는 하죠. 인천이 그 지난 주말에도 사실은 단조로운 흐름 속에서 결국 그래도 1대0 승리를 이겼잖아요. 가져가는 네. 굉장히 쾌거를 이뤘는데 여기에 아무리 단조롭다 하더라도 저는 무고사가 오면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인천 저희 이제 시즌 전에 직전에 프리뷰했을 때 인천의 키플레이어 누구냐 했을 때 제가 네게바 선수라고 그랬거든요. 네게바 선수가 예전에 아주 K리그 처음 와서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에 지금 한 80%? 그 이상 한 85%? 요 정도까지는 지금 네게바 선수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흔들기가 돼요. 네게바 쪽에서. 그러면은 무고사만 이제 제대로 합류가 되면 저는 단조로운 스타일이라도 인천이 뭔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부수기에 망친 무고사가 돌아오면 인천은 더 강해질 것이다. 네. 레드제미는요? 수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약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갔다가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니콜라우도 있고 제리치도 있고 헨리도 지금 돌아와서 어떻게 좀 기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은 훨씬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수원이 이 정도로. 지금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42.19km 마라톤에서 한 15km 정도니까 초반이에요. 촌놈 마라톤 한 팀도 있고 페이스대로 잘 조절해서 지금 달려나가는 팀도 있는데 저희가 그 경기의 운영, 각 팀의 팀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온 그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팀도 있지만 이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13라운드까지.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2분 만에 2명을 뺐던. 네. 그게 대표이면서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극단적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선발 출전한 수원FC의 22세 이하 선수인 이영준과 조상준. 그런데 경기 시작 불과 2분도 안 돼 교체됩니다.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멋쩍은 웃음을 지은 채 벤치에 앉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은 새로운 선수 교체 규정에 허점이 드러난 촌극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아니 이건 너무 이건 뭐라 그러나 시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룰에 대해서 예. 정면 도전. 예. 이거 이렇게 할 건데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했어요. 그 정도로 좀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예. 근데 수원 FC가 애초부터 많은 팀들의 이제 U22들을 조금 이제 개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수원 FC가 가장 22세 활용에 있어서 좀 문제를 겪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측했던 팀이에요, 네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 맞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거 시즌 중도에 뭐를 개정할 수는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안적인 룰을 한번 제가 찬찬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22세 이하 이 룰과 코로나로 인한 5명으로의 교체 확대 요 두 가지 사실은 상반된 컨셉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5인 교체 확대는 뭔가 늘려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까지도 계속 이제 유지하던 22세 이하 룰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22세 이하를 제대로 이 규칙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2명밖에 못 받고 있는 거였어요. 줄이겠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리자는 컨셉과 줄이자는 컨셉이 사실은 언뜻 보면은 이게 양립 불가능하고 병행 불가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깐 말씀드리면 쓰는 둥 마는 둥 2명을 허비하면 어차피 3명 교체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아니 네. 이럴 거면 그냥 안 쓰고 3명만 교체하지 왜? 방금 이광용 아나운서가 중요한 점을 하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과연 그럼 이 팀은 실질적인 이득을 무엇을 얻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광용 아나운서 말씀대로 이 팀이 얻는 이득은 결국은 3명 교체를 얻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2분 만에 22세 이하를 22세 초과 선수로 바꿔버리면 이 22세 초과 선수들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는 선수들이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5장이면은 이제 플러스 3장밖에는 안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얻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대단치가 않아요. 아니 사실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수원 FC가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뭐 선발이고 교체고 간에 22세 이하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장 교체 정도는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모티브가 기본적으로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사건에는. 뭐냐면 선발에 22세를 안 쓰면 교체가 2명이에요. 맞아요. 네, 그건 선발에 있죠. 22세를 안 쓰면. 그리고 선발에 22세를 1명 쓰면은 이제 3장을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데 여기서 교체로 22세가 한 명 더 나중에 그라운드를 밟아야 이제 5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4번째 순번 교체 이전에는 22세가 한 명 더 들어오면 이제 5장이 되고 그리고 아예 22세 이하를 2명을 선발로 출전시켜버리면은 그때부터 그냥 5장이 되는 그럼요, 거예요. 5장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22세 이하 2명을 아주 초장에 그냥 바꿔버린다. 둘 다.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초반에 22세 이하 선수를 1명 출전을 시켰다가 킥오프 1분 후에 같은 22세 이하 선수로 이 선수를 바꿔요. 그러면 5명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5명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3명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장 돼봐야 남는 것은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안은 이 2가지 기본적인 모티브, 기본적인 컨셉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뭐냐면 첫째,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늘려주려는 것과 22세 이하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줄여야만 한다는 컨셉 간의 이제 충돌적 조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체 선수를 늘려줘야 된다는 쪽에는 조금 무심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2세 이하 룰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 교체를 세계적으로 늘리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 늘려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고 봐요. 사실의 말씀은 그러니까 22세 이하 선수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직전 시즌까지의 페널티였던 2명밖에 못 바꾸는 그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예년까지의 룰을 보면 선발 출전자 22세 이하 선수가 하나도 없으면 교체가 2장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선발 출전자가 1명이 들어가면 교체는 3장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2, 5월, 3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됐냐? 2, 5월, 3, 5월, 5예요. 맞아요. 뭔가 약간 이상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올 시즌에 우리는 22세 이하 선수 뭐 별로 기대감이 없어. 우리 실제로 없어. 안 써. 그랬을 때 교체를 몇 명 시키느냐? 2명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 시즌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2명이에요. 네. 선발 라인업에 제로가 되면. 자,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체 선수를 늘려줘야 된다는 추세와 정신이 반영이 됐나요? 아니죠. 같은 조건에서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보세요. 지난 시즌에 선발 라인업에 1명 이상을 쓰면 이제 그때부터 무조건 3장이잖아요. 네. 올 시즌에 일단 1명을 쓰면 3명. 3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1명만 쓰고 예를 들어 다른 엔트리에 22세가 없거나 혹은 22세가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 교체 기용을 안 하면 여전히 그냥 3장으로 남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 시즌과 이것도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상황 변화에 대한 뭔가 규정 개정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올 시즌 지금 아까 레드도 아주 열변을 토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너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정말 사실 지금 일정이 엄청나게 비정상화됐거든요. 주중 경기가 매우 많고 게다가 지금 월드컵 예선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뭐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계속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늘려주자는 컨셉을 그러니까 우리도 도입해야 당연한데
지난 시즌에도 2 아니면 3인데 지금도 2 아니면 3 아니면 갑자기 뛰어가지고 5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같은 조건에서는 여전히 2 아니면 3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대안은 이제 대안이 나오는 거군요.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 없이 비판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보다 합리적인 길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선발에 22세 이하 선수가 아무도 없어도 3장으로 늘리자.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3장으로 하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늘려주기 정신에 부합이 돼요. 왜? 한 명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하니 일정이 실제적으로 많이 비정상적으로 어려워졌으니 선수 보호 차원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자, 안 써도 올 시즌엔 3장. 기본으로 명쾌하다. 3장을 하자. 네. 그리고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선발에 한 명이 있으면 4장. 4장이죠. 그렇죠. 4장을 도입하면 돼요. 그리고 교체로 한 명 더 쓰면 5장. 5장. 그렇게 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없어지냐면은 지금 수원FC처럼 그렇게 가장 극단적으로 한 케이스가 결론이 뭐냐면 사실상 교체 선수를 3장 쓰기 위한 몸부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 3장 쓰자고 이거를 이렇게 팬들 보기에도 좀 볼썽사납고 이런 걸 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3장을 그냥 기본으로 깔아주면 이 팀은 이렇게 그런 모습은 안 나오는 할 거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 명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2, 3, 5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3, 4, 3, 4, 5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3, 4, 5로. 지금대로 하는데 지금 같은 계단을 두는데 3, 4, 5로. 그럼 만약에 한 명만 쓰고 뭐 교체를 안 시킨다. 그러면 4장을 주는 거예요. 한 명 있을 때 4장으로 주어버리면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3장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을 안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노선이 안 써도 3장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요런 부분의 비합리성도 좀 해결이 돼요. 뭐냐면 5장을 쓸 적에 지금 우리 올 시즌에 하고 있는 룰은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적어도 4번째 교체 안에는 22세 선수를 바꿔야 그 다음 한 명이 더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쵸? 5명을 쓰기 위해서.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축구 상식에 조금 위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경기가 막판으로 가서 정말 전술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나이를 생각해야 되네. 바로 그것 때문에 전북이 골키퍼도 바꾸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제 얘기대로 3, 4, 5 요 시스템으로 하면은요. 4번째 선수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4명까지도 22세 초과 선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22세 이하 선수 괜찮은 선수가 있으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4번째 교체 안에 22세 이하 교체를 꼭 써야만 5장이 되는 그 약간의 불합리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여기서 선수들도. 자 눈치 보지 말고 평가해 주세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원도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김도영 감독도 얘기했고 어쨌든 부상이 선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장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뛰면 안 되는 선수를 넣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못 뛰는 선수를 넣을 수가 있냐. 그래서 빨리 뺀 거긴 한데 그 이면에는 어쨌든 수원FC가 최하위고 뭐 유스도 당연히 늦게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약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꼭 지켜야만 페널티를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안 받아야 되는 그런 걸 없애주면 이런 모습도 안 보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컨셉과 그쵸. 페널티 컨셉이 조합을 하는데 근데 페널티 컨셉이 좀 가중치가 있는 거죠. 페널티가 너무 가지고 강하게 있는 반영이 거죠. 되고 어드밴티지 컨셉은 반영이 그러니까 얹어주자는 추가해주자는 컨셉은 반영이 안 됐다. 이거는 조금 문제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좀 빚어지는 거 아니냐. 레드제민이 볼 때는 이제 샤신의 이 대안이 적용이 된다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이런 편법이 이루어지는 문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불만은 해소를 시킬 수 없지만 최소한 강조하셨듯이 기술적인 편법은 막을 수 있죠. 많은 편법 중에 거의 8할, 9할 이상이 테크니컬한 편법이니까 최소한 그런 거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거를 막기 위한 뭐
방법이나 고민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차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U22 선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U22 규정 자체를. 그러니까 U22 선수를 더 많이 쓴 팀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연맹 차원에서 유스 아카데미 쪽에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상을 주는 게 더 어울리는 규정이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런 규정에서도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는 마당에 이거를 얼마를 줘야지 도대체 저분들의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역시. 예. 아니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없다. 근데 저는 다르게 말씀하셨듯이 K리그 재원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게 저는 교육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엘리트보다 이 저변이 넓어져야 된다고 보는 이 정말 이 밀가루 같은 거에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교육부나 문화체육부에서 이 학교를 지원하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수원은 정말 아니, 압도적입니다. 문화관광부 가서 아니 교육부랑 문화관광부 가서 아니 그 종목 차별한다고 또 다른 종목에서 저 진정 그런가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여기서 축구 방송하고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CIES라고 축구 그 연구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7라운드, 8라운드까지 모든 리그의 21세 이하, 그러니까 만 21세 이하 비율이 얼마나 뛰었나, 그러니까 선수 숫자가 아니라 K리그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 분수가 있어요. 8라운드, 물론 7, 8라운드니까 좀 다르긴 한데 수원은 11.5%입니다. 오. 그러니까 100분을 뛰면 11.5분을 21세 이하 선수들이 누비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한 명 이상 뛰는 거네. 그렇죠. 필드에 그러니까 무조건 한 필드에서 명. 90분 이상이 남아 있다는 거고 네. 2등이 포항인데 5.5분이에요. 차이가 많네요. 5.5%예요. 차이가 2배입니다. 어. 수원은 당연히 이제 팀 리빌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수원은 어떻게든 좀 칭찬 혹은 이 격려가 필요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탁상공론이고 어렵겠지만 이런 팀들을 장려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주 고민 끝에 좋은 대안이 하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염려 관계자 여러분께서 열카스를 열심히 보시는 걸로 알거든요. 좀 이제 이거 조금 좀 생각 좀 해주세요. 22세 이하 룰을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 약간 좀 악용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13라운드까지 봤는데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 라는 거. 저는 골입니다,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당 평균 득점이 몇 제가 골인가요? 그걸 봤는데 2018 시즌 이후에 12라운드까지 경기 비교된 게 있거든요. 2018 시즌 이후에 당연히 최하고요. 평균 골이 2018 시즌에 같은 기간 동안 2.53골, 2019에 2.38, 2020에 2.54까지 올라갔다가 올 시즌에 2.14까지 떨어집니다. 2.14면 좀 심각한데. 그러니까 2점대 중반, 2.5는 넘어줘야 되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외국인들만 그렇죠. 원래 자기 커리어들 비슷하게만 해줘도 아마 늘어날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5장을 주는 게 최대한 때려 부어가지고 많이 골을 넣고 팬들을 즐겁게 해라는 거잖아요. 그 모티브도 그렇죠. 있죠. 힘드니까 네. 많이 바꿀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K리그를 보는 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전반까지 봤는데 골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기당 평균 득점이 1점 이하인 게, 이건 13라운드 제가 구해왔는데 6팀입니다. 그러니까 1점까지. 포항하고 인천이 13골로 경기당 1골. 그러면 성남, 강원, 광주, 수원FC는 1골이 되지 않아요. 레드제미는 뭐 없습니까? 저는 계속 그냥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뀔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문화가 바뀌기 전에는 뭔가 해결이 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U22 2분 만에 2명을 바꾸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뭐 페널티도 없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했는데 한 거예요. 아무도 욕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도 느꼈어. 어떻게 저런 창피하지 않나 저러면? 이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거든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상식이 다른가? 저기 안에서의 상식과 밖에 있는 우리와의 상식이 굉장히
격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큰 틀에서 보면은 네. 레드제민, 류블루, 샤시는 우리 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저 아는 저들만의 생태계에서 이 돌아가는 안쪽 울타리는 또 예, 다르구나. 다르구나. 그러니까 마치 제가 뭐 또 기사도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오늘 뭔가 불이 안 나나 했는데 마지막에 불을 이렇게 그러니까 착착착착 항상 화염방사기를 네. 저 뒷주머니에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분 만에 바꾸는 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라고 기사도 쓰고 했는데 쓰고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북극에 가서 에스키모한 물범 사냥을 하고 있는 에스키모한테 가서 동물 보호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 생존을 위한 거예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 앞에 가서 뭐 동물 보호해야 돼요. 이렇게 귀여운 물범을 왜 죽여요? 이렇게 개체수를 보호해야죠. 예. 멸종 위기인데 예.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환경 보호자가 아닌가 내가. 저기 가서 2분 만에 바꾸시면 안 됩니다. 16분 만에 바꾸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20분 만에 바꾸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CR도 안 맥히는 그 상식을 들이대는 사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좀 쓸쓸하고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예. 그때 갑자기 형 불을 지르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판정도 너무 틀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팬들은 오심이 많았죠. 팬들은 아마 네. 지금까지 보고 아니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나 했는데 납득하지 못하는 판정들이 좀 늘어난다는 거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VAR을 봤는데도 VAR 화면에 나온 대로 판정 안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심판하다니까 이렇게 잡는 거는 정말 어렵대요. 이거 땡겼는지 잡고만 있었는지 그만큼 땡겼을 때도 반칙만큼 땡겼는지 그런 건 저도 이해합니다. 살짝 닿기만 했는지. 근데 팬들이 분노하는 것도 하나죠. 근데 저걸 왜 안 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하길래. 그래서 요즘에는 이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는 내용도 나오는 건 납득을 하고 싶다는 건데 물론 당연히 게임이 많아지니까 심판들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판단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는 프로축구라는 건 선수만 프로가 아니라 심판도 프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세상 축구가 존재하는 한 판정 불만은 나오겠지만 올 시즌 그 13라운드까지 나온 거는 뭐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대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기준을 넘은 게 아닌가. 왜냐면 논란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약간 한편으로는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끌시끌해서 다시 돌아 들어와서 반성하게 하고 고치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아까 레드제맨 말씀처럼 찻잔 속에만 있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좀 그런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몇 명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거죠. 예. 우리가 1000만 명과 함께 하고 있다면 아마 이런 그 오심 같은 어이없는 오심이 살아남기 큰일 쉽지 나죠. 않죠. 네. 그 K리그를 정말 그 장면만 보신 분은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봤는데 2분 만에 이거 못 보는 리그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심을 부정적인 봤는데 이미지가 야 근데 저거 왜 안 보냐? VAR 다 본다며 왜 꽂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설명은 당연히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 정도 설명을 K리그에 주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늘려가고 있는 게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을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가 됩니다. 훌륭하신 패널들이 아닙니다. 이게 더 많으시고 매운맛 훌륭하신 아닙니까? 아니 매운맛이야.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니 당신이 더 매워. 제가 가장 슬픈 건 그거예요. 사실 제 아들이 K리그 팬입니다. 중학생이 됐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K리그를 함께 얘기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학교에 학교에. 근데 저 그거를 네. 엄청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꼬마는 더 쪄가서 네. 동네 풋살장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축구에 되게 진심이에요. 근데 애들이 공을 차면서 네이마르, 음바페, 케빈 더브라이너를 엄청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 선수들의 이름은 손흥민밖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애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동국이야, 나 안정환이야 이렇게 우리 때까지는 했는데 그때도 인기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가서 닿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계속 근데 당해집니다. 적신호가 계속 해갈수록 커지지만 주변에 K리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에 좀 슬퍼지네요. 예. 열카? 2021 시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K리그 관계자들, 선수들 앞으로는 좀 이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희망과 바람을 섞은 한마디 한 줄 요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하 감독이 저는 되게 좀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수원이라는 팀에서 정말 이 기세우고 그때만 해도 엄청 레알 수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와서는 그 현실과 너무 다른 현실 속에서도 이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물론 어린 선수들이 다른 팀보다 좋은 거 맞습니다. 10% 이상 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건하 감독이 좀 더 잘해서 키워서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만방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잼. 예, 부정적으로 끝내시죠. 그렇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수미상관. 그럴까요? 수미상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들은 성적보다 사회적 책무를 더 앞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편집에 불꽃 그려주나요? 이렇게? 불꽃과 일체를 해가지고. 저 셔츠가 불 붙은 거죠 지금? 초사이아이. 그러니까 일부러 맞춰 입고 오셨네요. 네. 샤신의 한 줄 요약 듣겠습니다. 류블루가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에 요건 좀 이 리그는 왜 이렇게 안 하지?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층으로까지 K리그의 열기를 전파시키는 데 있어서 불리함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2분 만의 교체 이런 것도 일반적인 라이트 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 저 리그는 뭐 저렇게 이상하게 축구를 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나오면 안 좋잖아요. 보편적인 관점에서 안 좋습니다. 고로 제가 생각한 어줍지 않은 대안, 혹은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시즌 중도에 이 룰을 좀 바꾸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올 시즌은 바꿀 수 있는 시기와 타이밍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옐카3 축구 이야기, K리그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축구 이야기 식구들, 샤신, 레드재민, 류블루와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